네, 안녕하세요. 리서치 헬퍼 박 대표입니다. 이번 주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는지 또 새로 나온 사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요 K-스타트업, 요 창업 지원 포털에서 이제 사업들 알아볼 텐데요. 지금 농식품 기술 창업 엑셀레이터 육성 사업 관련해서 사업이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이 첨단 기술,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이제 벤처 육성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,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가 있습니다. 이것도 예비 창업 패키지처럼 예비 창업 패키지, 초기 창업 패키지, 창업 도약 패키지와 같은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업 내용을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지만, 예비 창업 패키지는 1,000만원 지원해주고, 이 창업기업 모집 공고는 민간 부담금 포함해서 3,000만원, 그리고 여기 있는 첨단기술 모집 공고는 2억 1,000 지원해 줍니다. 밑에 있는 예비 창업 패키지,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와 같은 형태는 한번 공고문 봐서 어떻게 작성할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좀 제가 봐드릴 거는 이 첨단기술 부분인데, 이 모집 공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네, 이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 첨단 기술 모집 공고입니다. 그러니까 첨단 기술, 이 그린바이오 6대 전략 분야에 들어가고 스마트 농업에 들어가는 분야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고, 그리고 이제 7년 이내에 기업한테 지원해주는, 그러니까 창업 도약 패키지와 유사하죠. 그 다음에 25개 기업을 뽑습니다. 개인 사업자도 가능해요. 그 다음에 지원해주는 금액, 국고 지원금, 그 정부 지원 사업이 이제 2억 1,000 지원해주고, 민간 부담금 현금 3,000만원, 요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, 그 다음에 24년 12월 31일, 올해 말까지 지원해 준다는 거죠. 그래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이렇게 나눠서 분할 지급한다. 그러면 한 6천만원, 요렇게 6천, 7천 나눠서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전체적인 추진 일정은 이제 협약 체결하고 하는 시점은 이제 3월 말, 지금 2월 달까지 모집 공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2월 16일 3시까지 접수해야 됩니다. 온라인 또는 이제 우편 접수인데, 일단 온라인 접수해 주시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편으로 보내는 부분은 이렇게 보내는데, 대부분 온라인 신청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신청해야 되는 제출 서류,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 되고, 동의서,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, 재무제표, 납세증명서,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내용들 쭉 한번 봐주시고, 이제 필요 서류 해당하는 부분들, 공장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폐업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거 제출해 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가점 있으신 분들은 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. 신청 자격, 아까 얘기했던 이 그린 바이오 분야가 뭐냐면, 이제 종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미생물, 그 다음에 곤충, 그 다음에 식품 소재, 이런 부분들 세부 항목들이 있는데, 이런 내용으로 할 때 우리가 그린 바이오 분야에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, 그 다음에 스마트팜, 스마트 농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자동화, 무인화, 그 다음에 데이터 이런 관리를 하는 것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흔히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, 농업이라서 소프트웨어 회사는 안 되는 게 아니냐,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분야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제 스마트 농업 분야로 넣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분야로 우리가 진행하시는 분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신청 제외 대상, 동일 기술, 동일 사업 계획서로 이제 지원받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인데, 그러니까 요게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.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했던 분들, 그래서 하고 이제 끝난 분들은 이 사업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때 썼던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하시면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 지원 받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, 그때 했던 내용들보다 더 고도화해서 이제 어떤 사업으로 더 진행할 건지 좀 더 개선된 내용으로 사업계획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. 기존에 썼던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활용하시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안 하시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, 여기 평가 방법 선정, 기준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유의사항 중에서
여기 이제 농식품부 및 타 부처,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비 창업 패키지, 초기 창업 패키지 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은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도 신청은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했던 사람들은 지원 다 끝났으면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올해 24년도에 예비 창업 패키지, 초기 창업 패키지 신청하시는 분들은 동시 수행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받고 청년 창업사관학교나 초기 창업 패키지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런 농식품 사업을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면 지원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당해 년도에 중복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 전년도에 지원받았던 업체들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신청자 대표자에 대한 경력이나 어떤 연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중요합니다. 이 대표자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대표자 이력, 그 다음에 사업화, 기술개발 실적 이런 것들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참여 인력이 있는지 참여 인력이 없이 대표자 1인 기업들이 있는데 1인 기업은 사실 지원받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예산이 조금 더 많으면 많을수록,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일 때는 혼자서 하는 건 당연히 되겠죠. 그런데 초기 창업 패키지, 그 다음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 할 때는 1인도 가능합니다. 하지만 팀이 있는 경우에 좀 더 유리하다는 거. 그리고 창업 도약 패키지를 진행할 때 지원 수가 너무 적으면 계속해서 지원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죠. 그래서 참여 인력 현황 요것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회사 개요 이런 부분들은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개요. 사실 개요 부분은 제가 다른 이제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 드리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맨 마지막에 작성하셔도 됩니다. 다른 내용들, 이 세부 내용들 먼저 작성하고 난 다음에 요렇게 요약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템에 대한 경쟁력, 그 다음에 아이템에 대한 이제 가능성, 그 다음에 시장 진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작성해 주시고, 차별성, 그 다음에 이제 기술에 대한 난이도,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기술 이런 것들 적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여타 R&D 사업 계획서나 아니면 창업 도약 패키지 준비하셨던 분들은 비슷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딱히 어렵진 않으나 R&D 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. 다만 이제 창업 도약 패키지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여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달성해야 되는 목표 이런 것들을 잡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예시로 나와 있는 내용들 참고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건지,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사업비 어떻게 쓸 건지 이런 내용들 작성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1년 동안 돈을 어떻게 쓸 건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. 재료비에 뭉뚱그려서 이제 시제품 개발비 이런 식으로 적는 것보다 시제품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세부 항목들 예를 들어서 제품을 가공했다 그러면 가공비,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구매했다고 하면 무슨 재료비,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, 여기 페이지가 좀 많이 길어져도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나머지 내용들 성과 창출, 이제 어떻게 돈을 벌 건지, 그 다음에 그 돈을 벌고 어떻게 판매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에 나왔던 내용과 이어지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, 그 다음에 기술 개발하고 난 다음에 돈은 어떻게 벌 건지, 그 다음에 투자 유치가 만약에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해 주셔도 됩니다. 특히 이제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 유치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투자 유치에 대해서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창업 도약 패키지 준비했던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오늘 알아본 사업 중에 이 농식품 관련된 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했던 기업들, 이제 끝난 기업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동시 수행,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초기 창업 패키지도 하면서 이런 농식품 사업을 받겠다 이런 것들은 안 되지만 이미 했던 기업들, 그래서 했던 기업들은 사실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
이렇게 타 부처 사업들을 번갈아 가면서 지원받는 전략들을 해주시면 조금 더 지원 사업들 많이 받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상으로 리서치 헬퍼 박 대표였습니다.